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그나마 조금 안정을 보이는 듯 하긴 하는데요. 시장에서 아침 출발할 때의 분위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분위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보합 정도, 약보합 보합권이었는데요. 두 개 다 조금 내리면서 지수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큰 재미는 없고요. 코스닥도 요즘 워낙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코스닥도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종목별로를 보면 약간 보면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요. 어이없게 오르는 조직들도 꽤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했던 대로 뭐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지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환호하면서 올랐던 게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얘기. 지금 특히 이제 드라기의 프랑스 라디오 유럽 원 인터뷰에서 20일은 장기간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2% 수준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결코 이제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흐름들, 달러와 강세에 의해서 원화 약세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로서는 굳이 한국 주식을 선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 이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양대 축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실적 안 좋고요. 어닝 시즌 앞두고서 실적 안 좋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룹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넣는 것 같습니다. 온갖 투자에다가. 그래서 지금이 아마 투자의 적기라고 지금 판단하는 듯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캐시플로우 상에 대한 쪽, 이런 쪽에다 이제 캐시처를 던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외국인은 두 종목을 계속 사요. 아니, 현대차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삼성전자를 계속 꾸준히 사는 사고 편이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팔다가 조금 하루 사고, 팔다 사고 이 정도죠. 지금.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환경은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SDS 상장 관련된 기업들, SK CNC, 그 다음에 글로비스,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상승 흐름,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오늘의 어떤 움직임이 이어가는지 쭉 얘기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요. 네.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네.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팔려나갔고요.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부 쪽이 네네. 남부 쪽보다, 그러니까 서부가 제일 좋았고, 동부가 좋았고, 동남부 쪽, 이게 좀 안 좋았다는 얘기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는 얘기 하는데요. 그만큼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18% 증가, 50만 건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 판매는 건 좀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라고 일단은 크게 봐서는 큰 틀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관련된 주식 중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고 미국에 현재 또 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또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장중에는 또 말을 안 하지만 팟캐스트나 이렇게 후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여기 뉴욕이다 어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네. 보면 리테일 회사인데요. 리테일 체인인데 가보면 이제 뭘 파는 거냐면 베드, 그러니까 침대랑 베스, 화장실이니까 거기 관련된 거 파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만. LG 생활 건강.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전부 다 판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요. 예를 들면 텔레비는 못 봤는데요. 옷 의류는 아니지만 하여튼 집안 소품류 있죠, 소품류. 그러니까 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그 신세계에 나오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신세계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걔네들도 그런 식이거든요. 온갖 걸 다 팔아요. 심지어 건빵도 팔아. 심지어 그 소품을 다 파는데 향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 같네. 퍼퓸부터 수건, 의자 다 파는데 심지어 건빵까지 1,000원 주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거죠. 커피 메이커도 팔죠. 네, 커피 다 팔아요. 다 팔고요. 네. 걸레질하는 거 바지도 걸레 팔고 팔고 걸레도 팔고.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네. 좋게 나와서 주가가 7% 이상 급반등했어요. 그런 것이 오늘의 특징지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신규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주택 판매를 이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별로 오히려 연율 대비해서 대폭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사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별로 안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신규 주택 사지. 새 주택 사지 뭐하러 감가 생각된 뭐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주택 쪽으로 구매가 좀 쏠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좀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 초반 8월 달이면 금리 상승 초반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렸는데 9월 달 판매는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항상 턴할 때 주택이 많이 팔려요.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잘 안 팔리고 턴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만 많이 팔리거든요. 이성훈 대표 표정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좋은 모양이에요. 안 좋은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나고 모처럼 예.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은 저희가 강의하냐고 바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강의밖에. 저희가 또 다른 쪽에 가서 네. 뭐 증권사에 가서나 강의를 네. 하고 왔는데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강의지만 보니까 기를 받으셨는지요. 네. 왜냐하면 딱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2, 3일 전에 부동산의 전문이라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완전 미국 부동산 전문가씨 얘기하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실제로 맞는 얘기야? 지금 얘기한 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야? 아니요. 매크로벤스들, 거기 이제 미국 상무부 사이트하고 진로라고 이제 그 또 모기지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 데에서 몇 번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보여요. 뒷꼬리가 좀 약해지는데? 아니, 보여요. 그게 사이트가. 상무부 뭐 기존주택 그래요? 판매 뭐 이런 것들 쭉 보게 되면 보이는데, 그래서 턴할 때만 이렇게 주택에 대한 판매가 좀 많이 증가하는 거라서 크게 의미를 두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제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예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러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이제 러셀 2000 소형주에 대한 쪽이 이제 3년 동안 그동안에 한 번도 데드크로스가 안 났는데 데드크로스가 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소형주 좋은 건 국내 시장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소형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근데 맞지 않다는 게 뭐냐면 어제 러셀 2000 차트 보게 되면 박스권이었거든요. 네네. 1년 내내 박스였어요. 근데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 보면 다 우상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굳이 데드크로스의 의미를 안 두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권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의미가 없다. 박스권에서는 돌파, 아래로 돌파하든지 위로 돌파하든지 돌파가 의미가 있는 거지. 박스권에서는 이평선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뭐요?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살아있는 각도가 아니고 누워버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뭔가 분명히 뭘 맛있는 걸 드셨나? 아침에?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물어볼게요. 계란 먹어서 그런가? 1년 만에? 뭔가 달라요. 아마 시청자는 느끼실 거예요. 1년 만에 삶은 계란 먹었어요. 뭔가 이성훈 대표가 뭔가 오늘 분위기가 다릅니다. 말 나온 김에 약간 어려운 질문 한번 들어가 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봐주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꼬리가 지금 약해 분짓인데 저희는 준비한 멘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뭐 우리 준비 거의 안 하고 하니까 약속된 거 멘트를 서로 안 치죠. 약속된 건 별로 안 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특징주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특징주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제 IT 비수기는 사실은 이제 그 휴가 시즌이 들어가 있는 때가 이제 IT 비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휴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IT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야지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왜 9월 달에 이렇게 뭐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신제품을 휴가 시즌을 지나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별로 IT 제품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자동차 판매도 감소를 하고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자동차가 일부 뭐 그 바캉스 때는 좀 팔리죠, 오히려. 근데 이 IT 시즌은 이제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고 디램 가격이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낸드 플래시 SSD 얘기가 계속 기업 서버 쪽에서의 확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실적 더 나온다. 뭐 이런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하이닉스 뭐 더 좋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저먹는 방송을 하시는 1분기, 2분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미세화 공정에서 앞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시 공장 불나는 바람에. 근데 3분기 되면 우시 공장 정상화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세화 공정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마이크론보다. 이 얘기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세화 공정 비율이 마이크론보다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3분기, 4분기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제가 왜 이런 거 먼저 물어봤냐면 네. 준비도 안 한 걸 물어봤냐면은 제가 이제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네, 어떤 거? 저는 이제 보긴 봤죠. 방송도 네네. 보고 미국 방송도 보고 미국 오는 뉴스 다 훑어봤는데요. 네.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하는데 10명 중 7명은 좋을 거라는 얘기하고 3명은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낸드 플래시 얘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낸드도 꺾인다. 뭐 완전 제대로 꺾인다. PC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뭐 PC 노트북 뭐 안 한다는 얘기 좀 흘러나오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유럽이나 이런데 뉴스 좀 나던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래서 낸드는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게 SSD 있잖아요. 네네. SSD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 시장에서 급격히 올라가면서 낸드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SSD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회사의 수익성은 내년에 오히려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얘는 엘피다 있잖아요. 엘피다. 네. 예, 근데 엘피다가 공장이 지금 일본에 있죠.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엔화 때문에요. 네. 엔저 때문에 거기가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쏘아지고 그 이제 달러로 이제 판매하지만 엔화로 이제 자기네 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양박이 좋아져서 마이크론 된다. 더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논리로 SK 하이닉스도 사야 된다 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것도 똑같은 논리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다른 거는 그 엘피다 쪽에서의 환율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은 SK 하이닉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마이크론 얘기야. 그건 마이크론 얘기인 거고. 나머지 논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SSD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한 쪽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SSD 기업용 서버 시장에 대한 쪽이 주문이 뭐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서 이 기업용 SSD 서버 시장에 대한 쪽이 좋아지면 SK도 좋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코너는 다음 코너는 우리가 또 베스트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보는 차트 매매. 달인이죠, 달인. 네네. 대한민국에서 추세의 달인. 대한민국에서 추세하면 네. 이분을 쫓아갈 수 없어요. 분명 한두 명 더 있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긴 있는데 이만한 체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요즘 몸무게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랑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건전해졌어요. 네. 네, 건전해지면서 오늘 그 얘기도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얘기 하고요.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왜 건전해졌나? 강준혁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달 강준혁입니다. 트달보단 낫잖아. 뭐 트렌드의 달인. 이거보다는 추달이 나은 것 같아요. 그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해야죠, 우리. 이 친구는 보내고. 네. 우리 시승시켜야죠. 예, 시승시켜야죠. 또 차를 하나 샀대요. 네네. 근데 얘 보통 사람은 차 산 거를, 차 산 거 하고 나서 자랑질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나 요번에 D 샀어? 이런 거잖아요. 느낌 그런데 이 친구야, 우리 강준혁 위원은 달라.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한 건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스파크? 예, 스파크를 샀습니다. 스파크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옆좌석 붙어 있어요? 옆좌석 띄었어요? 나 그게 궁금해. 붙어 있죠. 예. 옆좌석 운전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뒷자는 못 앉죠, 그 차에. 잘 못 앉지. 뒷자리는 아직 비닐을 안 뜯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영종도민이라면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경차입니다. 이게 톨비도 그렇고 이게 사실 여의도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 35분이면은 영종도에서 그 하늘도시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꼼꼼 체크해서 별명 생겼잖아. 뭐야? 영종도 주민 강씨. 근데 정도 강씨. 예. 근데 이게 키로수가 네. 왔다 갔다 하면 100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면은 3,000km를 타는 거고 세 달이면 10,000km를 타는 거예요. 네? 이 감가상각 자동차 감가상각비도 너무 심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이제 우리 봤던 하이닉스 팔아서 예, 스파크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무슨 색이요? 핑크색 혹시? 저는 차는 주고 다 하얀색입니다. 이건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들 차 사실 때는 무조건 하얀색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하얀색 차가 네. 중고차 시장에 나가면 다른 네. 색깔보다 20만 원 더 받습니다. 20만 원 더 받고요. 네. 썬루프 있잖아요. 네. 썬루프가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신차로 달면 네. 그게 중고차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여러분 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흰색 차에 썬루프 정도는 달아주는. 물론 이제 스파크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차 사실 때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또 창업이나 이런 가지 요즘 트렌드 얘기해 주는 그 이석준 대표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차는 특정 차종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차종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차가 1년 전에 그 친구가 리스트 가격 3,200에 샀어요. 리스트 가격 현금 박치기로 했는지 하여튼 3,200에 샀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흰색이요. 흰색이고 썬루프가 있어요, 그 차가. 근데 썬루프가 옵션이 아니라 그냥 풀로 들어가 있는 건데 흰색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 마침 어저께.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차를 바꾸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차를 팔게 됐는데 3,200이면 1년 타면 그래도 우리가 얼핏 생각해 한 2,200만 훅 떨어지잖아요. 처음 1년에. 중고차 계기가 끝났거든요. 2,900. 그러면서 흰색을 얘기하더라고요. 흰색이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일단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은 강준혁 전문가 이 위원 특히 우리 영정도 강 씨는 일단 신뢰감 있는 거로 점수를 하나 주고 가겠고요. 오늘 어떤 얘기할까요? 오늘 일단 우리가 요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일단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얼핏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은 기술적 분석도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기술적 분석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시장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선을 긋든지 뭘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선 한번 끊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 좀 그어주세요. 네, 먼저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번에 우리 추세선 끌 때 이렇게 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선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세가 여기는 보니까 저점이 안 왔죠, 그렇죠? 안 왔기 때문에 그러네. 추세선 강화가 한번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추세선 근처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에서 오늘 음봉 떨어지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549억 정도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은 뭐 이게 누림목이라고 하면 누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205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갇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추세선에는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 위로 한 2050은 저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저는 딱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수랑 상관없이 저는 올라가는 걸 쫓아가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맞췄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을 때는 지수 관련주로는 투자하기가 어렵죠. 다시 얘기를 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8월 28일 2088.86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떨어지던 일봉상의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 그때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투자하시게 맞는데 지금 부분은 갇혀있다 그렇죠? 갇혀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같이 가는 종목을 뭐 미리 산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우리 이제 키움 전문가님들이 잘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종목 그럴 때 이제 그 종목들, 가는 종목들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종목은 어떤 주식이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전 추천이 아니라 저라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딱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저라면 저는 계속 코스맥스를 사라 그랬어요. 택했죠, 저라면은. 저는 그런 성격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항상 뭘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이렇게 갈 거야. 시장이 저렇게 갈 거야. 이거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추기 시작을 하면, 맞추는 희열은 있을지 몰라도 돈은 절대 못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코스닥 좀 봐주세요.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추세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전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럴 때 포인트 한 개 갑니다. 오늘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매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뭐만 보시냐 하면
오늘 형성되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형성된 동의 저가를 내일부터 깨지 않으면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오늘 형성하는 저가를 내일부터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훼손시킨다면 그때는 좀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스피랑 코스닥을 봤는데요. 오늘 또 배우는 얘기도 좀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거 배울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안에서 아까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한 번씩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살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우리 항상 주식을 살 때도 다른 물건 살 때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피자를 하나 네네네. 시켜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아 그냥 피자를 먹겠다. 네. 이 피자가 맛있어. 이게 아니라 도미노 피자에서 만약에 피자를 시켜 먹으면 슈프림을 시켜 먹을 건지 불고기를 시켜 먹을 건지 막 이걸 갖다가 관심으로 세팅을 찜을 해놓죠. 네. 그하고 마찬가지로 종목들도 좋은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찜하는 게 필요한데 네. 오늘 SK 하이닉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 SK 하이닉스가 52,400원까지 일단 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지금 업황이 안 좋아지네, 뭐 스마트폰이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38%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네네. 시장 안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 좋은 얘기에 대해서 시장은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의 지금 반등은 일반적인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흐름이 아예 바뀌는 가격이 45,7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 SK 하이닉스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좋아, 45,700원 돌파하면 그럼 내가 한번 사줄게. 이런 마인드. 네. 아, 지금 사서 45,700원 제발 좀 돌파해 주세요. 이런 식의 마인드 자체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기 굉장히 힘든 마인드. 어떠한 마인드? 도도한 마인드가 필요하던 거죠. 도도한 마인드. 도도한 마인드. 네. SK 하이닉스, 그래, 내가 니 좋은 얘기 나오니까 한번 사봐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45,700원 돌파해서, 그래, 이중바닥 한번 치면 내가 사줄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드리면, 네. 시장 안에는 시장 안에는 종목이 올라가면 좋은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뭐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꼭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좋은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라도 그 종목을 그냥 덥석 무시는 건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하기 어렵고, 좋은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첫 번째 찜을 합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요 종목이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흐름 수급 자체가 완전히 돌아가는구나, 차트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구나, 이걸 갖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거 넘어주면 그래, 내가 한번 사줄게 라는 도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성은 대표님. 네.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날카롭진 않은데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네. 제가 또 네이버 전문이라서 네이버 좋아합니다. 네이버 좋아하는데, 자, 추세적으로 오늘 추세에 거의 뭐 최종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접근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딴 식으로 놓고는 이건 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많이 놓고 보시는데, 이렇게 놓고는 뭐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빠지다가 지금 돌고 있는 건지 말고 있는 건지. 그래, 차트 보실 때는 항상 첫 번째 주봉으로 일단 한번 봐줍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냥 흐름이 보이죠?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가격이 지금 하단 가격권이 한 70만원 조금 아래, 상단 가격권이 지금 보면은 한 80만원, 85만원 정도 언저리. 이렇게 이제 그냥 눈에 보이시죠?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박스권에서 고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쵸? 고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고점이 딱 부딪혀 있죠. 자, 지금은 어딥니까? 지선입니까? 저항선입니까? 저항선이다. 그쵸? 네. 삽니까? 맙니까?
저항선인데 뭘 삽니까? 기다려야죠. 가지고 있다면 일단 반은 털고 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명확하게 생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밀리면 어떻게 할 거냐? 밀려주면 70만 원 언제까지 밀려주면 땡큐. 만약에 지금 패턴 돌파하면은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 싸움인데 우리가 그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매도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항선 근처에 종목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종목을 오늘 팔게 되면은 내일 또 가면 어떡하지? 저항선 돌파하면 세게 가는데? 아니면은 오늘 안 팔았다가 내일 또 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민이 되게 하는 주식은 나쁜 주식. 다시 얘기하면 좀 팔아야 되는 주식.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면은 일단 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고 파는 거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사고 파는 거에. 어차피 팔아도 오늘 팔고 내일 다시 산다고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인드 자체가 안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얘기를 하면 증권사에서 아주 좋아하실 분이네. 왜요? 사는 거 파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증권사에 최적화된 인물일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잠시 있어서.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주식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세요. 근데 이분은 계속 돈은 벌고 있어요. 뭐냐면 10% 갈 정도 잘하는 거지 뭐. 10% 막 달리고 있는 종목이 저번에 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럼 팔았대요. 5% 먹고 팔았대요.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팔았대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해서 3% 4% 못 먹겠어?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가 그렇죠. 4% 정도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를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빠질 것 같아서 못 팔고 있다 보니까 4%가 플러스 0.7%가 되는 거죠. 그럼 팔 수 있나요? 4%가 플러스 0.7% 되면? 못 팔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가고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만 불안해지면 뭐 차익 실현하는 건 무조건 잘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지금 가격에서는 한 76만 원 언제까지도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팔고 마인드를 돈독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원 대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러셀 2000 이 차트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나요? 그 러셀 이 주소를 미쓰리가 거기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습니다. 메신저를 좀 켜주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해서 한번 보내드릴 텐데. 그 자기가 캡처 돌리면 되잖아요. 그 러셀 2000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쪽 올해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요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러셀 2000에 대한 차트까지 해서 우리 강준혁 그 위원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돼요, 바로? 네, 바로 됩니다. 어디 있나요, 이게? 그 어려운 거 좀. 네, 그 로그인돼 있다고 나와 있어갖고. 아마 자기 사무실에 있나 보죠. 사무실에서 로그인. 해외 그 몇 번이죠? 스탁 차트에서 스탁 차트. 그냥 보여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일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오랜만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그 2년짜리 차트인데 3년 넘었어요. 3년 만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은 이 이평선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의미가 없다. 데드 크로스는 의미가 없고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야. 이거 뭐 데드 크로스가 나든 말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강준혁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러셀 2000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이제 차트 그대로 띄워놓으시면은 사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이 이동 평균선이 최적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크게 뭐 의미는 안 두고 있습니다. 종목이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최적화하지 않은 이동 평균선은 그냥 추세 보는 데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동 평균선은 종가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눕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옆으로 행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가지고 주가가 행보를 할 때 매매를 하면 수익보다는 손실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건 지금 단순히 박스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더 특징이 있죠. 뭐냐 하면 지금 박스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 좀 낮아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패턴 중에서도 지금 박스로 가는 형태에서 지금은 강세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한번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을 하실 때 종목 자체 그 우리가 보통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눌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차트, 긴 차트로 다시 한번 더 띄워주셔가지고 긴 차트로 볼까요? 긴 차트로 다시 띄워주셔서
예.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 추세를 볼 때 다시 아까 박스권 한번 해주시고요. 네. 다시 박스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만약에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파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버리면은 네. 지금 뭐 파동 자체가 이건 제가 그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동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게 3번 파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무슨 의미냐면 박스로 가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추세선이 하나 더 그어지면서 최근에 올라갔던 게 1번 파동, 옆으로 패턴을 만드는 게 2번 파동, 돌파하는 게 3번 파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평을 이탈했다고 뭐 불안하다. 이거는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저는 약간 당황스러운 게 어저께 뭐 별로 걱정 없을 것 같고 아침에도 걱정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다들 증권사는 걱정 없을 거라는데 통신이 오늘 더 빠져. 통신주? 통신이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훅 빠져. 통신주 우리 그 예전에 우리 LG U 플러스를 한번 했었죠. 네네네. 근데 이게 훅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훅 빠지는 게 이게 주파동이 돼버리면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훅 빠지는 게 눌림목이 된다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은 네네. 뭘 걱정합니까? 그래도 겨울인데 여름에 날 좀 갑자기 선선해졌다고 뭘 걱정합니까? 휴가 계속 가야죠. 뭐 그런 식의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건지 그것만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LG U 플러스는 우리가 했는지가 좀 됐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선을 꺼보면 이런 추세선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죠. 한번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리고는 있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 박스권 하단 11,8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여자가 나하고 밀당을 하자는 건지 헤어지자는 건지 이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사실은 헤어지자라는 것만 아니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뭔 네. 짓을 하든 간에 이게 마찬가지로 주식도 흐름이 아예 깨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 밀당을 하자는 건지 네.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아마 밀당하자는 건지 헤어지자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네. 아마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없을 때 얘기하려고. 중요한 판단을 유보하고. 아니죠. 내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막방이라면서요. 예, 오늘 제가 다른 쪽에 스케줄이 하나 생겨서. 네. 근데 아마 조만간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아, 조만간? 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났겠지만, 또 좋은 기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모셔야죠. 또 모셔야 되니까, 너무부터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하면은 한국경제TV에 뭐 계속 나오실 테니까요. 한국경제TV보다는 여기 나와야죠. 왜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아마 조만간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경제 나오는 거 아니야? 한국경제TV한테 바로 PD한테 문자 좀 해야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예, 바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리포터 시간입니다. 이거 안 바꿨네. 메이저리티가 아직도 안 바꿨네. 네, 리포트인데요. 예. 또 갑자기 딴 얘기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오늘 리포트도 오늘도 저희가 그 도주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슈 안 하고 리포트로 바로 가나요? 리포트가 하락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요. 네. 집중을 하셔야죠, 우리 아이 대표께서요. 네. L전자 얘기부터 좀 해보죠. LG전자 리포트가 나왔어요. LG전자 아시죠? 오늘 LG전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LG전자 휴대폰에 대해서 글쎄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썩 반은 동의하지만, 좀 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좀 이제 그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휴대폰에 대한 우려, 실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경쟁 구도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뭐 별건 아니고 LG 그 점유율 없던 LG가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아이폰 6에 대한 출시 피해가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점유율이 없었으니까 적은 거 아니야? 없으니까 없으니까 적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근데 LG 때문에 약화된 건 아니죠. 뭐 LG도 뭐 일부 약화됐다고 볼 수 있죠. G3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딱 보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가전 TV 에어컨만으로도 사실은 LG전자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때문에 가전 TV, 이 에어컨 이쪽, 그 청소기 이런 쪽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폰 6에 대한 부정적 영향 있긴 있다.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휴대폰의 분기별 판매 대수 원래 없었으니까 이게 올라온 게 좋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도 G3는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분기에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 G3는 오히려 상관없고 G4 신규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3가 이제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좀 팔릴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G4는 내년 1월 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중국 저가 스마트폰 여기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요 딱 봤는데 중국 저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뉴스가 나왔죠. 그 지금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LG전자의 높은 브랜드, 삼성은 브랜드가 낮은가? 애플은 낮은가? 그거를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고요. 충분한 현금 조달 능력. 삼성은 현금이 없는가? 이 얘기를 던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룹 내 경쟁력 높은 부품업체 존재. 다른 데는 없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요 내용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일단 가전 쪽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하고는 달리 어쨌든 G3가 예전에는 아예 없었잖아 이게. 근데 이게 일단은 잘 팔리고 있다. 요거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G3 모멘텀이 좀 더 지속이 되고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라면 뭐 LG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LG전자 얘기인데요. 좀 뭐 뒷사람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존경하죠. 이런 레포트를 쓰는 분들이. 전부 다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이 어려운 구조조정 시기에. 그잖아요? 다 잘들 하고 계시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오늘 그거를 좀, 우리 주가 같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그거 좀 봐주세요. 뭐 어떤 거요? 저는 오늘 이 LG전자가 갖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LG전자는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서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친하니까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L전자의 변수는, L전자 흐름은 뭐랑 궤를 같이 하냐면, 방향을 같이 하냐면요. L전자는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지금요. LG전자랑 삼성전자랑. 그 비슷한 흐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떨어졌다고 보이세요, 지금요. 전기가 들어왔어? 밑에 건 뭐예요? 밑에 게 이제 삼성전자를 넣었습니다. 중간 건 뭐야? 중간 게 LED 디스플레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말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러니까. 애플도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플도 거기 같이 들어가요, 거기? 차트에? 애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애플이 근데 이게 키움 차트에서. 그 액면 분할이 안 액면 분할 이게 조정이 안 됐네요. 잘 안 되네요.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애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냐면, 삼성전자랑 LG전자랑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방향이요. 놓고 있는 거예요, 놓고 있어. 뭐에 놓고 있어? 애플에 놓고 있고 하나에. 애플에는 이제 점유율보다 애플이라는 상징성에서 놓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제품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삼성전자 1위에서 2위 뺏겼다고 3위 뺏겼다는데 지금 3, 4위까지 훅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보셨죠? 그게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같은 흐름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대주주가 LG전자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친한 형들이랑 놀잖아요. 이게 뭐냐면 LG전자 직접 사죠. 고객들이 LG전자 브랜드 보고 사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요.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사람도 있겠죠. 어디 가서 그 모니터만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제가 보면 LG전자로 팔릴 거라고 보는데 전 그거는 모르겠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부품으로 팔리잖아요. 완제품으로 팔리지 않죠. 완제품은 뭐예요? 구글이 됐건 그죠? 구글은 뭐 넥서스가 됐건 아니면 다른 거가 됐건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완제품은 팔리잖아요. 완제품. LG 디스플레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최종 메이커 선택했을 뿐이죠. 그죠? 그렇죠. 최종 소비자는 뭘 선택했냐? 애플이나 구글이나 다른 걸 선택했단 말이죠. 그게 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단 뭐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아이폰은 히트를 치고 있어요.
물론 비판적 시각 많습니다. 그거 이따 2부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요. 네. 그 화면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거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뉴스, 어떨 때는 뉴스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바이어스가 돼요. 그 오해를 시킵니다, 뉴스라는 거 자체가. 특히 대한민국 뉴스가 그래요. 냉정히 말씀은 대한민국 뉴스가 시장을 엄청나게 오해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이버라는 걸 다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네이버. 네이버는 사람들이 증권, 신문사나 언론사 하도 뭐라고 쏴대니까요. 그래, 너희들 다 봐도 준다 그런 거야. 그래갖고요. 네이버 우리가 제 말씀을 시청자분들 우리가 팟캐스트 듣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삼성 노트 4. 네네. 여기서 뭐 새로운 얘기가 있냐 쳐보면은요. 첫 페이지가 다 똑같은 기사가 뜹니다. 그죠? 심지어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다 똑같은 기사가 떠요. 다음은 언론사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요. 4-5 페이지 다른 얘기를 안 쳐봐요. 그죠? 그래서 아이폰을 하나 까는 기사 나면 다 똑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네이버 뉴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뉴스를 끊는 순간 약간 금단 현상은 있어요. 왜? 뭐라고 말만 하면 네이버부터 쳐보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네이버만 쳐봐. 그러니까 주가는 80만 원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게 아니라면 네이버를 안 쳐보고 뭐 다음도 쳐보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건 뭐죠? 줌 같은 거 쳐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네이버만 쳐보니까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L전자 좋죠. 네. 삼성전자 좋지만은 지금은 상대방이 너무 거대하다. 위쪽에서는 위라고 표현하면 거슬르니까 한쪽에선 애플이라는 놈이 있고 한쪽에선 수많은 중국 애들 우리나라 언론에서 짝퉁이라고 엄청나게 씹어댔던 레이준이 샤오미가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와 있다. 그래서 LG전자를 사면 안 되고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사라 팔란 얘기는 안 하죠. 능력도 뭐야? 없고. 네. 저는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끊어야 된다는 거. 금단 현상이 있지만 네이버를 끊어라. 네이버를 끊으란 말은 안 하죠. 예, 예. 최소한 네이버 뉴스는 끊으셔야 돼요. 네이버 뉴스를 끊는 순간 돈 벌 확률이 커진다. 종목의 선택할 때 카카오톡 뉴스를 오늘 보기 때문에 카톡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다음이? 몰라 그거는. 예. 예. 그래서 뭐 카카오톡픽이고. 예, 예. 그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새로 깐다고 얘기하고 뭐 새로 깔아야 된다면 거려. 새로 깔면 되죠. 뭐. 예. 저는 까는 거 잘 안 까는데. 여하튼 그런 거를 하고 제가 딴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오늘 L전자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까지 우리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2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켓 1부와 2부 사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키움증권에서 또 다른 이제 코너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의 스타킹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갖고요, 종목 대결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무슨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맞추시면 이제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직접 여기 키움증권에 혹시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분들은요. 거기 한번 찾아서 채널키에 들어가면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기 그 스타킹을 진행하는 앵커가 있잖아요. 미모의 앵커가. 네. 그건 우린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입담을 가시하는 방송이라네. 입담. 나는 입담을 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말 재주가 없는 게 천추한이에요. 저는 이승원 대표 같이 아는 것 내용도 없는데 그걸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게 부러워. 아, 저도 그렇게 형님처럼 우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요? 그게 없어서 부럽습니다. 우긴다고? 네. 아,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소리 하십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다 마저 못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L전자랑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애플 얘기까지 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6에 대해서 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플렉서블 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난리 났던데.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는 안 나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아이폰 그 밴드 테스트를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을 잡고서 아이폰 6거든요. 아이폰 6 플러스인가 이게? 잡고서 이제 그 구부리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휩니다, 다들. 근데 휘는데, 휘고 나서, 이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휘어버렸다. 그러니까 휘고 나서, 왜냐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서 이렇게 앉다 보면 이렇게 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폰 6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또 뭘 테스트 했냐면은, 갤럭시 친구야? S3를 갖고. 같은 친구야? 예. 갤럭시 S3를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노트 3를 갖고 테스트를 하는데, 노트 3는 휘긴 휘었는데, 변형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쪽이 좀 휘긴 했는데, 변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노트 3는 상대적으로 좀 튼튼했다라는 거를 이제, 어저께 이제 좀 유튜브 상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동영상인데, 갤럭시 S3는 다만, 이게 휘면서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갖고, 배터리가 나갔던 거죠, 잠깐. 그랬던,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위에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직은요. 몇 명 또 매니아들이 있는데요. 매니아들이 거기서 그 카페에서 호주에 갔었잖아요. 사와갖고, 먼저 그 인증서 하려고 여기서 SK텔레콤 유심을 갖고 왔어요. 신카드 갖고 와서 바로 가서 꽂자마자 SK텔레콤 인증을 받은 거죠. 로밍으로 내갖고. 별의별 사람들 많죠. 대한민국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iOS 업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요. 쓴 다음에 지금 주위에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전화가 툭 끊긴다. 우리 이석준 대표도 전화가 툭툭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튠즈에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오전에 새벽이에요. 8.01인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돼갖고 또 중지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아요.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아요. 상대적으로 노트4인지 아까 노트3는 휘어지지도 않아. 원장 복구도 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예전에 보면 아이폰 떨어뜨리는 놈도 있고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5m, 10m 떨어뜨려서 대나나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지금 저는 처음 봤어요. 막 휘는 애들 있잖아요. 막 휘는 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올렸더니요. 밑에 트위터 하는 애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제일 웃기는 애들이 너 미쳤다 하는 애들부터 어떤 사람 제일 웃겨. 영어로 쓴 거 제가 봤는데요. 너는 평소에 자세가 안 좋다는 거야. 앉는 자세가 안 좋아서 네 잘못인데 왜 이거 애플 탓을 하느냐에서부터 아까 어떤 분 쓰셨는데 지각 가지고 쉬면 골 때리네. 뭐 이런 많아. 결론은 뭐예요? 결론 주가에 설명되더라. 주가에 설명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이폰 3 때도 그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요? 그 안테나가 이렇게 잡으면 안 터진다고. 아까 4였죠, 4. 4였나? 아니죠. 4 때 잡스가 있었나? 4 때 잡스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 아이폰은 이렇게 줍지 말고 이렇게 쥐어라. 이렇게 해서 맞아. 했듯이 아마 저것도 그렇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아이폰 그래서 했는데요. 결론은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늘 0.1%, 2% 이 정도고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아이폰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저걸 보면서 이건 뭐 삼성에서 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닐 텐데. 매니아들이 워낙 많죠.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나오자마자 뜯어보는 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왔잖아요. 요번에는 1메가 드림, 1메가네? 그 1기가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제가 전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난주 초요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아이폰에 관해서 휘어지냐 깨지냐 이게 아니에요. 중국에 언제 들어가냐 이거였단 말이죠.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내년도 상반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근데 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중국 정보 우리나라 보면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파 인증이죠. 전파 인증. 근데 하여튼 전파 인증인데 정확한 말로는 그 당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얘기하면 미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대 물량을 했는데요. 웬걸요? 10월 달에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은요. 통신사가 어디냐면 로이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이타 통신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스는 텐센트에도 기자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텐센트에서 직접 얘기했고 사람 실명까지 거론됐는데 그 사람이 헤드 치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아의 웨이인가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마오의
위에인가 뭐 이상한 발음인데요. 네. 아, 참, 이 친구 왔을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했는데, 네. 최종 단계에 들어갔답니다, 지금요. 중국에서 허가 났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very soon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very soon. 예? 예. 그래서 그 화면 좀 잡아드릴게요. 그 기사 좀 네네. 보여드리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요. 중국에서 미친 듯이 어디 있나요? 지금 아이폰 6가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네. 있어요. 미친 듯이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가격이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미친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다. 여기서 팔렸다. 잠깐만요. 위에 좀 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대표님. 네네. 우리가 보면은요. 주식은 못 맞추면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좀 그렇고요. 주식 못 맞추면 이렇게 재미없으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이폰 6가 솔드하고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인센이라는 건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미친 가격에 네. 팔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여자들이요. 여기 화면 좀 내려주세요. 네. 사진 좀 잘 보이게. 이 화면은요. 홍콩이요. 네네. 홍콩에서 사갖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요. 재빨리 중국으로 튀어가면 이 사람들이요. 네. 중국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버리는데요. 제가 홍콩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이 가격이 뭐냐면요. 아이폰 6요. 최저 가격. 아이폰 6의 최저 가격이 749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의 또 최고 가격은 최저 가격은 849인가 859인가 그럴 거예요. 두 가격 딱 100달러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이걸 갖고요. 바로 지금 북경으로 합니다. 북경으로 가면은요. 그게 얼마에 팔리냐면 그게 아이폰 6가 1,400달러에 팔리고요. 1,400달러 팔리고 여기 써 있어요. 그거 좀 네. 잡아주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1,400달러 써 있는 거. 그리고 6 플러스는요. 2,400달러에 팔립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줄 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얘네들이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이제 리얼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199달러, 299달러에 돈 주고 3년, 2년 계약하면 되고 얘네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그 아이폰을 살려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 얼마까지 가겠어요. 네네.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중국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는지 왜냐면 이럴 거 아니야. 이 대표랑 나랑 이제 상황극을 하면요. 네. 이게 이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애플 북경 매장 있으면 여기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옆에서 누가 한다 온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끼리 얘기하면 일론 말인지 모르는지 속은데요. 삐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삐끼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폰 6 사실래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요.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얼마에 사겠냐 물어봐 네. 저한테. 얼마 사실까요? 얼마에? 아이고, 뭐, 1,000달러 그러면 자기가 1,400달러 줘야 된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둘이 아주 깎아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자기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네. 제일 밑에 한번 가보세요. 이 문제, 자기는 끝까지 안 봤을 거예요. 네. 이 기사, 저는요, 웬만하면 끝까지 다 봐요. 네네. 제일 끝에 기사에 한마디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우리 수영님들 웃을 네. 준비하셔야 돼요. 더 내리세요. 제일 밑에까지. 제일 밑에, 더 넥스트만. 네, 더 내리세요. 더. 네. 과감히 더 내리세요, 더. 더요? 네, 거기까지요. 여기 코멘트 달린 거예요? 아니, 너무 안 내렸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맨 마지막 내린 게 이거예요. 아까 위에. 거기 거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The next moment, 그럼 제일 마지막 문장. Any cheaper if I buy two? 두 개 살 테니까 네. 깎아주실래? 이걸 물어보는 게 중국 사람인데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중국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의 심리. 이게 중국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갤럭시 노트 4가 중국에서 잘 팔릴 거는 어찌래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깔 준비고 까고 안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심리를 얘기하는 거, 이거 출처가 어디야?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오는 워싱턴 포스트.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니까 애플 좋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지금 소비자의 심리라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됐으면 다행스럽게 거기에 지금 팔려나는 거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팔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좋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지금 2부인가요? 벌써 2부인가요? 2부 하고 있잖아. 정치님 책이죠. 2부에서 네. 왜냐면 중간에 여기 순서가 바뀌어갖고
이마트에서 충전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나도 막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마트 충전 사업. 이마트 충전소는 이제 우리 이승훈 대표가 더 잘 알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뭐 하나 설치해놨다며, 거기. 예,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두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설치한 건 알겠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기차가 없으니까, 뭐 두 개만 있어도 뭐 충분히, 그거 이제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마트가 이제 이런 인프라, 그러니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죠. 가장 핵심적인 거, 뭐, 카쉐어링을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부동산이다. 우리는 부동산이 비싸서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단가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마트가 전국 35개 도시 80개 점포. 35개 도시 80개 점포면은 도시당 일단 2개. 서울은 대도시 3개. 이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포에 1개에서 2개죠. 80개 점포에 140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점포로 이제 확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려면 포스코 ICT가 발행하는 멤버십 카드를 구매하면 된다. 그러니까 BMW i3, 레이 소울, SM3, 닛산 리프, GM 스파크.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전기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 전에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뭐 닛산 리프는 안 되고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단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약 시간당 7kW를 충전할 수 있다. 방전 상태에서 충전하는데 3시간 소요. 3시간이면은 한 명 정도는 풀로 충전하고 쇼핑하고 가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한 3시간 정도보다는 한 2시간 정도 쇼핑할 것 같아서 충전 대기 시간에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가격의 불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마트는 보고 있다. 근데 한 번 충전해서 얘네들이 한 번 충전해서 주말 내내 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마트에 가서 충전을 하려면. 요게 이제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궁금한 게 요거 공짜인가요? 저는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충전 비용은 공짜인가요? 2013년에 제가 차가 그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거 한번 어디다가 타볼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2014년 연말까지 그때 홈플러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2014년 연말까지는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공짜. 얼마를 받죠? 그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게 그 택시가 충전하는 거 똑같은 가격이겠죠. 전기차 택시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솔린 아저씨 택시는 대리권 다 내요. 따로 보조금을 받죠. 따로.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뭐건 간에 LPG 이런 데 가서 갑작을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을 받죠. 그러면 디테일이 없는 오늘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나중에 되면 디테일이 약간 약해지네요. 그러면 전기 가격이 충전 가격이 얼마예요? 충전하는데 그랬잖아요. 그 택시가 한번 나왔는데요. 충전할 때 보면 한 번에 얼마였어? 그때 2,000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때. 아니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1km 가는데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약간 다르지만요. 그 택시 기사님이 텔레비에서 얘기한 거 보면 6분의 1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건 미국이고. 아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늘 방송 못 하겠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한 걸 그러니까 듣질 않아. 지난번 자기가 틀어줬잖아요. 6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어느 정도 받겠죠. 받는데 그게 싸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부족하죠. 충전기가 부족하죠. 왜 안 부족하겠어요?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이제 전기차를 탈 만한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와줘야. 엄청 늘어나겠죠, 이제. 이제 속도에 문제겠지만 많이 늘어나겠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이 모든 것은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꾸 모든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그러잖아요. 화장품, 예를 들어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건 코스메스빅스건 뭐건 간에 우리나라에서만 판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모레 퍼시픽만 한다 그러면요. 저는 외람되지만 주가가 올해 90만 원이었잖아요. 초반에. 지금도 90만 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화장품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가폭이 앞으로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제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화장품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근데 왜 올라가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사니까 하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데 왜 올라요? 우리나라에 전기차 충전기 없다는 얘기 왜 합니까, 지금 도대체? 왜 해요? 삼성 SDI가 지금 전기 충전 배터리 우리나라 파는 차례 뭐가 들어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BMW i3 우리나라 몇 대나 팔렸어요? 지금 사는 사람 대기 수요가 많다는 거는 대기. 그래서 살려는데 8개월 일이거든요. 유럽에서 주문하면. 그런 거 보고
삼성 SDI건 LGI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꾸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전기차가 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넌센스라는 생각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까지 하겠고요. 화웨이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야? LG로 들어온나? 예? LG? 아니요. LG U 플러스에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네. LG U 플러스하고 같이 해서 화웨이 휴대폰에 대한 쪽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만큼 이제 중국산 이제 휴대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가격대 뭐 플래그십 폰 쪽까지의 성능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보게 되면 샤오미 이번에 새로 나온 Mi 5, Mi 5도 사실 보게 되면은 갤럭시 S5 정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정도 스펙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해서 그러니까요. 들어온다라는 거겠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가격만 정말 잘 맞아준다라면 충분히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에 대한 쪽이 제한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조금에 대한 쪽이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통신자가 줄 수 있는 게 20만 원인데 제조사에서 45만 원에 공급해주고 뭐 제조사에서 한 10만 원 보조해 준다라면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리점에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뭐 공짜 폰에 가깝게 쓸 수 있어서 만약 그런 식이라면은 충분히 점유율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아까 수급으로 좀 보겠는데요. 그 외국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매도가 나도 어떻게 좀 잠시 사다가 오늘 또 매도 나고 약간 변형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제가 보면 약간 좀 바빠졌어요. 생각보다 더 이게 그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또 제2공장 만들겠다고 30만 대 규모 얘기하겠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뭐 외국인들에 대한 쪽은 앞에서도 우리가 체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초에 사긴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오다가 이제 최근에 그 이슈 때문에 팔았다고 하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사지 않는다라는 건데 현대차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분명히 이건 대박이 나겠구나, 현대차는. 대박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겠구나. 첫 번째는 오늘도 또 나왔죠. 그 뭐냐면은 미국에다가 30만 대 제2공장 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현대차 지금 엘라바마 공장에 진출해 있는 29개 한국 기업들에게 증설을 할 테니 추가적으로 생산에 대한 쪽을 너희들도 이제 증설을 해라 라는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엘라바마 근처에다가 추가적인 생산 공장을 또 설치하게 될 텐데 30만 대 공장 하나 짓는데 약 1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조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충칭에 또 40만 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허베이성에 35만 대.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 1조,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또 30만 대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이거 한 5조 들어간다고 치고 증설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거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뭐 5조 뭐 그룹 내 캐시가 30조인데 5조 갖고 뭐 그룹 내 30조? 예. 캐시가 30조인데 뭐 그게 요번에 10조밖에 안 쓰신 거야? 예. 그러면 요는 통 크게 그 강남 우령까지 그다 인수? 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통 크게? 근데 이제 일단은 10조 5,500억 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그 기부 체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강남 우령은 인수 안 하면 누가 여기서 알박기 들어가면 어떡해? 거기 이제 삼성이 그래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알박기로? 예. 근데 면적이 40%밖에 안 돼서. 아이, 나라면 삼성이면 안 들어가지. 자존심 상하지. 삼성, 뭐 아쉬운 대로 뭐 호텔신라가 들어갈 수도 있죠. 호텔신라? 예. 안 어울리는데?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알박기야, 알박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10조 5,500억의 기부 체납이 또 한 4조 이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또 개발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5조 들어갈 텐데 맥시멈으로 한 5조 잡으면 일단 그쪽에 20조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다 5조를 쓰죠. 증설하는데. 200만 원도 쉽지 않은데 참 쉽게들 얘기해. 네, 나머지는 뭐 R&D 비용에다 뭐 하면은 사실은 거의 그 현금을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안에 현금을 다 싹 고간을 비워낸다는 얘기죠. 고간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현대차 주가는 별로 안 좋겠죠. 재미는 없겠죠. 고간을 비워냈으니까.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증설하는 동안은 계속 캐시는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적 이상에서 더 많이 지금 가동률이 100% 이상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100%, 뭐 한국도 100% 이상이고 미국은 거의 110% 가깝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증설될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묶이지 않을까. 다만 증설이 끝나고 났을 때의 모멘텀 그리고 그때 이제 승계 과정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아마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 이런 쪽으로 봐야지 뭐 여기서 뭐 많이 빠져서 반등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현대차 그 볼 때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아이고 또 서운해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현대차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저 습관적으로 쳐보는 주식이 있어요. 뭐요? 아, 저 올해 봤던 레포트 중에 최고야, 최고. 네. 블루투스와 샤오미가 그 무조건 1등이고,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으라면 그 여성 애널리스트가 무조건 1등이고요. 또 하나 하면 2등을 본다 그러면 저거요. 마른 하늘 돈벼락. 한국전략 오늘도 올랐지 않아요? 한번 봐봐요. 한국전략 좀 봐봐. 예, 오늘도 오릅니다. 오늘 올라? 봐봐. 네. 오늘도 오릅니다. 내 건 컴퓨터가 더 잘한대, 인터넷이. 봐봐. 아까 오르고 있었어요. 좀 확인해줘. 네. 한국전략. 좀 봐줘봐. 예,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1.7%. 아니, 여기 처음에 좀 잡아줘봐요. 아, 예. 내 눈으로 봐야지 확인되지. 자기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 40%라 네. 믿을 수가 없어. 화면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제가 형님 말씀하신 거 한번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추적해 볼까요? 오호호호호호 한국적으로 그래? 네. 말 나온 게 하나 더 봐줘요. 네. 저는 현대자동차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있잖아요. 네. 오늘 딱 알았어요. 이거 우리 정몽구 회장님의 그 밑에 사람들의 통큰 결단을 알았어. 전 세계 이제 야 투자를 해야지 왜 땅을 사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중국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올 것 같아 이제요. 네. 아, 정말 오늘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대 글로비스 한번 맞으세요. 네. 오늘 체육과 갖다 밀렸네. 네. 이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 있죠. 네. 현대 위아 좀 맞으세요. 오늘 반등 좀 시작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현대 로템 좀 맞으세요. 로템. 로템. 현대 건설. 현대건설? 네. 현대 건설은 쭉쟁이냐 지금. 오히려 뭐 삼성물산이나 오늘 이제 삼성물산이 SDS 이제 상장 가격 나왔다. 아니 뭐야 이거 삼성 SDS가 나오네. 삼성 SDS 이거 그 장외 그 시세인데 지금 한 30 몇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외 시세가 다 나와요? 근데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어. 그 39만 원, 아니 19만 원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주 매출로만 받을 수가 없구나.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왜냐면 구주 매출로만 지금 아예 신청을 한 거라 30 몇만 원이면 무조건 해야죠. 구주 매출로 할 수가 없구나. 구주 매출이니까 신주가 없잖아요. 받을 게 없잖아. 모르겠고요. 그건 머리 아픈 얘기가 거기다가 삼성물산은 제가 오늘 오르고 있고 오늘 지금 세게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SK CNC도 오르고 있고 오늘 KT뮤직 이런 게 세게 깨져요. 오늘 이런 게 거의 하한가 수준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령 메디 아가방 훅 빠져. 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이런 거죠. 현대차 이런 건 전 주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인데요. 현대차가 뭐 이렇게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게 뭐 있어 그러면 그런 거를 계속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거 있으면 항상 시속 게임이죠.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살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전 좀 차트가 안 돼서 지금 컴퓨터가 안 돼서 잘 못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한국전력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변함없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